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오늘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좋게 보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다 힘든데 저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인식과 열심히 일해서 계층 이동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부동산이나 상속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고 뉴스에는 탈세나 갑질 같은 부자들 일탈 소식만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라, 싫으면 니네가 떠나라, 이런 감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버리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3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93% 넘게 부담합니다. 반면 하위 50%가 낸 세금은 전체 세금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죠. 여기서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전체의 85% 가까이를 부담하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또한 상위 1% 기업이 80% 넘게 책임지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상위 10%가 87% 넘게 냅니다. 숫자를 좀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세금의 7할에서 8할, 항목에 따라서는 9할 가까이를 상위 10%가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나눠서 내는 몫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도로, 공무원 인건비, 기초연금 이런 것들의 재원 상당수가 이 상위 계층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위 계층 부자들이 모두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실제로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당시 정부가 연소득 100만 유로, 원화로 14억 원 넘게 버는 사람들한테 세율 75%짜리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피해서 프랑스의 부호와 기업인, 유명인들이 벨기에나 스위스, 영국으로 거주지를 옮겨버렸고 아예 국적을 바꾼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거두려던 세금이 거치기는커녕 세원 자체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은 위헌 판결까지 받으면서 과세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마저도 2년 만인 2015년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또 다른 예로 노르웨이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2022년 부유세를 올렸는데 현지 은행 추산으로 34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 500명 이상이 스위스로 이주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는 아직 흑자도 못 낸 스타트업 창업자도 있었는데 회사 정부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떠난 겁니다. 번 돈은 없는데 세금은 더 걷겠다고 하니 떠난 거죠.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미 여러 세목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계속 나오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게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최고 60%입니다. 참고로 다른 OECD 국가 절반 가까이는 아예 상속세가 없거나 매우 낮으니 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흐름을 극단까지 가서 부자들이 정말로 다 떠나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뭘까요? 바로 국가 재정입니다. 세금의 7할에서 9할을 내던 집단이 빠지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국방 예산이든 복지 예산이든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채우던 70에서 90%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도로, 병원, 치안, 교육 같은 모든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세금이 필요한데 세금이 부족해지니 남은 국민들에게 더 걷거나 아니면 그 인프라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흔들리는 게 의외로 서민들 일자리입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식당, 프리미엄 병원, 문화예술계,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자금들 중 이런 곳들은 상당 부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소비랑 투자로 돌아갑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거기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들은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습니다. 부자를 밀어내면 서민이 잘 살 거라 기대했는데 정작 먼저 흔들리는 게 서민이라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가들을 밀어내는 인식과 정책이 계속되면 중산층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 나라 자체가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저 부자 편드는 얘기로만 들으신다면 오해입니다. 무조건 편들자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화부터 내기 전에 부자라는 톱니바퀴가 경제와 내 삶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정도는 알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감정이랑 사실은 다른 문제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빵택이었습니다.